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많이 버셨나요? 경제 전문 BJ 럭키제이입니다. 오늘은 오리 관련주죠. 정다운이라고, 이것도 이재명 관련주인데 댓글로 누가 분석해 주세요 라고 적으셨더라고요. 그럼 분석해 드려야죠. 시작합니다. 댓글로 분석해 주세요라고 글 남긴 지 좀 됐는데 여러가지 사정상 늦게 업로드를 하게 된 점 사과드리고요. 사실상 저는 여기 프로덕션 소속으로 출연료를 받고 방송만 해드리는 거지, 뭐 관리라든지 전체적인 시스템은 프로덕션 쪽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댓글 내용은 바로바로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분석 요청글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질문사항도 자세하게 적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도 가능하고 분석해서 영상도 남겨드립니다. 수 있습니다. 자, 정다운 주식 전체적인 차트 흐름 한번 먼저 보고 갈게요. 비교를 한번 하면서 갑니다. 이건 동신건설이죠. 왜 동신건설이랑 비교하느냐, 이젠 다들 아시죠? 이재명 테마주의 가장 좋아하는 주식, 그리고 가장 이재명 테마주답게 움직이는 종목을 동신건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동신건설과 비교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였나요? 1월 초 12월 말경이었죠. 12월 말 1월 초부터 이재명씨 호재 때문에 이재명씨 관련주들이 한 번씩 떴었고요. 동신건설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이후에 좀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 제가 3월 말 정도, 이때는 왜 조정을 받고 이렇게 떨어졌죠? 지방재보궐선거에서 보수적이 월등히 우세했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씨한테는 그렇게 좋은 호재 상황이 아니었어요. 살짝 악재라고 볼 수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됐죠? 윤석열 씨 관련주로 제가 가장 많이 짚어드렸던 덕성주는 8,000원, 만원에서 약 3만원까지 이 기간 동안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재명 씨 관련주는 살짝 조정을 받고 움직임이 덜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충분히 대선 관련주로 1, 2위 주자이기 때문에 급상승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보궐선거에서 보수가 우세했기 때문에 이재명 씨 관련주가 잠깐 주춤하는 시기이다. 어찌되었든 이재명 씨와 윤석열 씨 1, 2위 대선 주자로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둘이 같이 가기 때문에 항상 주가의 흐름도 둘 다 급등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정확하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2번 정도 영상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대선 관련 테마주 흐름 영상 다 찾아보시면 아마 대선 관련 테마주에 접근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이 시점에 매수를 하라고 추천을 드렸었죠. 매수를 하신 분은 어떻다? 이재명 씨 관련주에서 4월 8일 9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왜? 4월 8일 어떻게 됐나요? 윤석열 씨 대선 지지도가 여론조사 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가 4월 8일 여론조사 발표가 되죠. 이재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 대선 지지도 1위로 등극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이날 동신건설은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상한가를 간 느낌 때문에 그 다음날도 더 세게 갔지만 장막판에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러면 이때 들어가신 분은 이때 많이 벌고 나오셨겠죠. 그리고 이후 호재가 있은 후 조정을 받을 경우에 물량을 항상 살짝 줄여주시는 거, 이 실현을 살짝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럼 어떻다? 정다운 관련 주식의 이재명 씨 테마주로서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 4월 8일, 4월 9일을 보시면 알 수 있다. 이 종목이 동신건설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건 4월 8일이 오기 전에 이전에도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4월 8일 그 전에 반등을 살짝 하였던 상태이기 때문에 동신건설처럼 상한가는 가지 않았지만 4월 8일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4월 9일 갭상승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장 막판에 이제 음봉을 그리면서 주가가 살짝 내려와서 상승폭을 줄였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4월 12일도 강하게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뭘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재명 씨 관련 테마주로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재명 씨 관련 테마주로서 같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고 동신건설이라든지 유사 종목과 함께 호재, 악재를 비교해가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간단하게 재무제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사실상 테마주 같은 경우에 매출이라든지 뭐 재무제표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적 성향과 그리고 악재 호재 부분, 그리고 테마주로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무제표는 한 번쯤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매출 어떤 상황인가요? 18년도에 비해서는 19년도, 20년도가 조금 증가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다?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당기순이익 부분도 줄고 있었고 2020년도는 적자까지 본 상황이었어요. 물론 코로나 쇼크 때문에 조정받은 부분도 있고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상황이 안 좋았던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2021년도 추정치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올해 추정치가 좀 중요하겠죠. 작년, 재작년 큰 의미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추정치가 정확하게 공식 집계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까지는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21년도 매출도 증가했고 제일 중요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020년도에 비해 월등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은 확인을 꼭 했습니다. 그 부분은 믿으셔도 되고요. 정확한 수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한 공식 자료가 나온 뒤에 제가 언급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수치는 있지만 이 부분 제가 함부로 언급을 못 해드리는 부분이 추정치인데다가 정확한 공식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려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튼 2021년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럼 향후 움직임을 예측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시겠죠?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짚어주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가요? 주가 조정이 됐어요. 과거에 여기가 1차 지지선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이제 영상 좀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지선과 저항선 등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을 보시면서 큰 거래 나온 부분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지선은 어떻게 되는 부분이다. 여기 요 사이가 거래량이 좀 높았죠. 그래서 3250원 선에 강력한 지지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5월 11일, 5월 12일 경에 음봉 두 번이 나와서 하락 추세 전환이 신호가 떨어졌지만 어떻다? 3300원 선에서 강력한 지지를 확인하고 5월 13일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갔죠. 이렇게 된 경우 어때요?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락을 한 게 좋은 의미라는 부분이 뭐냐면 3300원에서 강력한 지지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기서 음봉 두 번과 그 다음날 5월 13일 아래쪽으로 갭하락 후 상승하는 부분을 보고 강력한 지지선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다? 반등할 확률이 높아진다 해서 반등을 해서 가고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매수를 만약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가격이 살짝 높긴 해요. 그래서 조만간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지금 물량을 10% 정도 좀 살짝 본인이 이 종목에 투자하고 싶은 부분에 10% 정도 살짝 매수하시는 거는 저는 뭐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3,300원 선 부근까지 한번 조정을 받은 후에 또는 3,500원 선이라도 조정을 받은 후에 정도에서 좀 매수를 해서 한번 가는 게 더 어떨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근데 지금 상황상 저도 주가가 여기까지 조정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분들 적극 반대하진 않고요. 어차피 주가는 어떻다? 대선 관련주기 때문에 대선까지 무조건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판단을 99%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추후 투자를 위해서라면 살짝 기다려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33,000원 선에서 1, 2차 매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후 2,700원 선까지 조정받을 확률은 거의 낮긴 하지만 이제 조정을 받으면 50%까지 물량을 많이 늘리셔도 좋으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가격 강력한 지지선 2,700원에서 2,250원 선 여기에 거래 물량이 워낙 많이 터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200원 선 아래까지는 조정받을 확률은 거의 1% 미만이다. 정말 극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조정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본인의 기호와 성향에 맞게 매수를 한번 가 보시길 바라고요. 역으로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때요? 위에 만약에 4,000원 선에서 저항 한번 있다. 저항을 확인되면 물량 한번 줄이시고 또다시 조정됐을 때 다시 매수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향후 제가 전망했을 때 몇 배 정도 이렇게 예상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함부로 쉽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떻다? 제가 덕성 8,000원 만원 선에서 3만원 갈 때도 정확하게 대선주는 강하게 움직인다. 대선 관련주 테마주는 강하게 몇 배씩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씨 관련주도 몇 배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정다운 주식도 동신건설이나 유사 이재명 씨 관련주처럼 전망은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나쁜 점도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정다운 주식이 어떤 주식이죠? 오리 관련주죠, 말 그대로. 그래서 어때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치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상 도움을 받을 경우 수주가 늘어나는 부분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종목은 어떻죠? 정치적으로 힘을 받더라도 오리 매출이 만약에 소비자 입맛에 안 맞던 오리 제품이 정치와 결탁했다고 우리가 입맛에 맞거나 또는 많이 소비가 되거나 이럴 확률이 조금 낮은 업종이죠. 그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이재명 씨 관련 테마주로서 움직임은 있겠지만 정치적인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는다는 점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올해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씨 관련 테마주로서의 호재에서 반응은 동신건설이 살짝 우세할 수도 있다. 이런 점 유의해 가시면서 투자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경제전문 BJ 럭키 J였습니다.